만든다. 정화는 이 축소시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는, 이 우주 만물은 갑을 병의 운동을 했으면 정화라는 어떤 또 운동성을 가져야, 즉 이런 기적인 하나의 에너지의 흐름이, 그래서 정화라는 이제 개념을 가질 때 항상 축소시킨다는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정화는 축소의 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제가 쓴 표현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음양학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이름이 하여튼 축소시키는 축소의 신이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정화가 이 반도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전기전자, 반도체 거의 찍고 들어가면 정화가 많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공을 그렇게 갖는다는 거죠. 전기전자, 반도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운동성 자체가 축소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축소시키죠. 이 축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러면 정화는 자꾸 또 물질을 키웠다가 축소시켜야 하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화도 음과 양이 필요하고요. 화도, 목도 음과 양의 운동성이 필요한 법이죠. 네. 그래서 바로 정화가 필요한 거고, 그때 필요한 게 정화. 축소시키는 거예요, 만물을. 왜냐하면 이제 금으로 단단하게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화의 희기를 볼 때, 정화는요, 경금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계절로 다 떠나서 경금이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약간의 그릇이 다르지만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자, 정화와 경금. 일단 경금은 일반적인 이제 이게 구조마다 틀리기 때문에 사주는 염과 시에 그리고 월에 뭐냐,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글자가 무엇이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른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냥 해석을 봤을 때 정화가 경금을 보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임무, 보통 제가 임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화는 근본이 경금을 갖다가 이게 열매를 따는 모습이에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 벽시, 가을에 백로에 보면 시골에서 모내기 다 하고 콤바인으로 추수하거든요. 추수하게 되면 벽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벽시죠, 벽시. 이게 그리고 까끌하기입니다. 벽시의 까끌하기. 그래서 이 벽시가요, 경금이에요, 경금. 근데 우리가 벽시를 갖다 수확해가지고 바로 밥을 지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껍질을 까는 거죠. 일단 이렇게 개념을 잡고 계세요. 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사주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론만 하다 보면 이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화의 경금 조합이 뭐냐, 이게 벽시인데 경금이 이 벽시를 까는 겁니다. 껍질을 까서 도정을 한다고 그래요. 도정. 이렇게 도정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쌀, 이 하얀 쌀이 된 것이 신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금에 우리가 물상을 보통 뭐 이제 이렇게 신의 물상을 갖다 보석으로 보죠. 근데 보석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보석으로 보지 마시고 완성된 저기로 보시면 됩니다. 신금은 완성된 어떤 열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이 세상에 완성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신금입니다. 그래서 뭐 보석도 되고 벽시, 그리고 뭐 과일, 그런 것도 되겠죠. 과일이라든지 또는 귀금속,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건 전부 신금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는 경금이라고 하는 열매 과실을 이렇게 보세요. 금 옆에 정화가 있게 되면 이 정화는 수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양의
경금은 이제 양의 운동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화 플러스 경금은 이꼬르 뭐다? 신금이다. 신금이에요, 신금. 그러니까 사주가 괜찮죠. 왜냐면 금을 갖다가 벽시를 쌀로 도정했으니까. 그리고 원석에 가까운 어떤 가공품을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일간인 내가, 이것도 일간이죠. 이제 궁이론도 할 건데 궁에 따른 사주 해석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가 경을 신으로 만들게 되면 일간이 자신의 본분을 다 했다고 봅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 했기 때문에 임무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성실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정신구조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구조다. 그렇게 보시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다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갑을까지 했었고, 이렇게 보시죠. 여기서부터 병정으로 봐서 병정, 입, 목화는 오행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화는 양으로 보죠. 양은 발산이요 성장입니다. 발산과 성장을 위주로 한다. 결실을 맺을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동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금의 동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로 목화의 동태가 중요하죠. 그렇게 사주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슬슬 보죠. 예를 들면 간목이 인월에 났다고 치죠. 인월. 소위 말하는 이런 좋은 사주라는 게 뭔가? 좋은 사주는 목화의 활동 시기에는 목화가 유기하게 잘 그 활동성을 갖추어야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수가 또 있죠? 그럼 금수는 또 무엇이 좋은 사주냐? 금과 수의 운동성이 흐트러트지 않고 오행의 중화를 갖춰가면서 잘 그 운동성을 갖고 또 구조가 알맞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좋은 사주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인월에 난 간목이면 목화의 이제 발산 시기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조금 고급반에서 다시 인월과 묘월 요것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같은 목이라고 뭐 목의 봄이다라고 보시면 큰일 나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면 사주는 헛방 인생이 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나온 게 궁통보감인데 사실 제가 이제 궁통보감을 100% 나름대로 털 건 털고 바꿀 건 바꿨어요. 그 이론을.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인월에 난 만약에 간목이면 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인신상충인데 인신충이죠. 충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성이나 기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자, 충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충되어 있는 사주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충을 멋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스무드하고 젠틀하게 해석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거나 충은요, 뭐 충을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다 아는데 그 충도 글자마다 이제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근본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청력이라고 그러죠. 뭔가 밀어내는 힘, 이게 충이에요. 왜냐하면 기운의 방향성이 안 맞거든요. 이 기운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 정도가 인이가 있죠, 지금. 인과 신은 여기가 있거든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에서 이제 갓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인은 근본적으로 인옷을 삼합운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 여기 좌우선상이거든요. 자는 음이요. 오는 양의 극대점이죠. 여기로 치고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글자가 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근본된 이 인목의 숙명이죠. 왜냐하면 이 목화의 세계로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